자, 이번에는 이제 교수 관리 기능에 대해서 구현을 해볼 건데, 이미 상당 부분의 기능들이 여러분들이 과제로 완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처음부터 다 짚을 수는 없으니까, 이게 분량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기능은 다 구현돼 있다라고 전제하고, 디파트먼트 구현한 거랑 비교했을 때 어느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만 이제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코딩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만들면 CRUD 기능을 이제 한 사이클을 다 돌면 전반적으로 어떻게 돌아간다라는 이제 흐름이 이제 머리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평상시에 이제 제가 코드를 작성하는 과정별로 넘버링을 해놨어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모델 클래스를 먼저 정의를 해야겠죠. 자, 여러분들이 구현해 놓으신 거랑 차이가요. 지금 소속학과 이름이 표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인을 걸었다는 거죠. 이 모델 클래스를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모델 클래스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테이블 구조를 그대로 본다는 게 아니에요. 셀렉트를 수행했을 때 그 나오는 결과표 있죠. 그 결과표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 정보를 조회했을 때 데이터 컬럼이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하면은 모델 클래스의 객체를 여기에 맞춰주는 거예요. 빈집 멤버 변수를. 자, 그래서 이제 프로페셔 빈지를 보면, 자, 기본적인 테이블 구조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특이사항은 수단 같은 경우에는 널 허용이니까 래퍼 클래스로 선언을 해야 돼요. 기본 데이터 타입을 선언하면은 여기에 널이 들어갔을 때 자동으로 0으로 세팅된다 라는 건 여러분들이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나는 에러 나는 줄 알았어. 근데 여기선 실제로 널을 표현할 거기 때문에 클래스 타입으로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그런 생각 해봤었어요? 그럼 날짜 같은 경우는 데이트 클래스라든지 아니면은 캘린더 클래스를 선언해야 되는 거 아닌가? 래퍼 클래스랑 기본 데이터 타입을 제외하고는 마이바티스 매퍼가 그 클래스 객체를 생성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매핑 시켜주는 코드를 또 만들어줘야 돼. 더 복잡해.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기본 데이터 타입 범주 안에서만 하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요거 페이지 구현하려면 들어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퍼로 갑니다. 자, 모델 클래스가 준비되면은 매퍼를 구현하러 갑니다. 자, 기본적인 인설트절, 요거는 이미 다 연습 문제로 구현이 돼 있으시죠? 그 다음에 업데이트절도 구현돼 있을 거고, 딜리트절도 구현돼 있을 거고요. 그 밖에 그 참조 관계가 있는 경우는 그 참조키 정리를 하기 위해서 약간 특수한 형태의 딜리트나 업데이트절이 들어갔었죠. 이런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각자 넣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셀렉트절을 수행하는데 프로페서 P 이너 조인 걸 거죠. P.deptno랑 D.deptno 외열절 걸어주고, 이거 단일행 조회입니다. 자, 그럼 셀렉트 할 때 학과 번호를 조회하려면은 테이블 이름을 명시해줘야 되죠. 왜냐면 양쪽에 두 개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멤버 변수 이름을 P.deptno라고 지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별칭을 걸어줬고요. 그래서 별칭을 걸었을 때 셀렉트절에 이 deptno라는 검색 결과를 모델 클래스의 deptno라는 멤버 변수에다 매핑시켜라 라는 뜻인 거죠.
자, 여기 컬럼은 셀렉트 결과, 프로퍼티는 멤버 변수, 날짜 같은 경우에 포맷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수당. 날짜 타입 같은 경우는 데이트 포맷을 웬만하면 꼭 지정하세요. 왜냐면은 이 날짜가 셀렉트 됐을 때 그 결과값의 형식이 운영체제 국가 설정에 따라 달라요. 근데 아마 대부분 한글 운영체제에서 셀렉트 하면은 연, 월, 일, 시, 분, 초 이렇게 나와요. 한글 운영체제는. 근데 여러분들이 다 만들고 나서 상용화 시키면은 상용화 장비는 영문환경일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럼 이거 그대로 출력하면 안 돼. 그럼 영문환경은 DD, YY 이렇게 나오잖아. 심지어는 월은 영어 이름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날짜 형식이 항상 이거일 거란 보장이 없으니까 날짜 타입은 꼭 데이트 포맷 거세요.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디파트먼트를 같이 작업해 오면서 이제 매일 그날 내용을 프로페서랑 스튜던트에서 계속 복습 차원에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기계적으로 작업하면서 여기만 고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박혔을 거야. 그 와중에 요 부분은 신경 써서 체크하셔야 됩니다라는 걸 짚어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엔 다중행 조회. 자, 마찬가지로 조인 걸었고요. 외열절 겁니다. 자, 외열절 걸 때 꼭 필드 두 개를 걸 필요는 없어요. 나는 이름 검색만 하고 싶다. 그럼 여기 밑에 거 빼도 되는 거죠. 이 검색 조건은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리미트절 들어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운트 들어왔죠. 카운트는 여러분들 지금 안 돼 있을 거예요. 왜냐면 오늘 처음 본 거니까. 카운트에 대해서는 각자 구현을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이 매퍼가 완성되고 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프로페서 작업을 생전 처음 하는 거다 라고 하면 요 시점에서 단위 테스트 한번 하고 넘어가야 돼. 이 SQL 작성하면서 내가 오타가 하나도 없으리는 보장이 없어. 실제로 여러분들 프로젝트 작업하실 때는 이 단계에서 단위 테스트 한번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안 그럼 나중에 에러 나면 매퍼에서 에러 난 건지 서비스에서 에러 난 건지 못 찾아요. 자, 그럼 이제 서비스로 넘어갑시다. 자, 프로페서 서비스, add 아이템, edit 아이템, delete 아이템 다 정하면 되죠? get 아이템, 리스트, 카운트. 자, 여러분들 그 서비스 만들면서 변경사항 하나 봐요. 전에는 제가 에러가 났을 때 경우의 수를 SQL 잘못 작성했을 때랑 그 다음에 자바 세팅 잘못했을 때 구별하기 위해서 익셉션 두 개 놨었죠. 이제는 에러 메시지 좀 보는 게 가능해졌을 거다 라고 전제하고 이제 에러를 하나로 줄였습니다.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거 양상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익셉션 이름을 봤을 때 이제는 무슨 에러인지 구별이 안 되고 에러 내용을 직접 읽어봐야 된다는 거. 에러 내용 보는 게 좀 익숙해졌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줄였어요. 이렇게 줄이면 컨트롤러에서 캐치 블록이 한 개씩밖에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코드가 줄는 거지. 근데 서비스 쪽은 코드가 조금 늘었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작성했던 코드가요. 바로 이렇게였거든요. 트라이 캐치를 안 썼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경험을 한 건데 SQL이 잘못된 경우는 로그4j가 로그를 찍어요.
그래서 어디가 잘못된 건지 로그가 나와. 근데 그 데이터베이스 접속 정보 같은 거 설정하다가 뭐 로그인 정보를 내가 잘못 적었다 라든지 빈즈 클래스의 멤버 변수 하나를 빼먹었다든지 그런 경우,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바가 잘못됐을 때는 로그4j가 잡아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컨트롤러에서 트라이 캐치까지 걸어버리니까 로그가 1도 안 찍혀서 뭐가 잘못됐는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SQL 처리 부분을 트라이 캐치로 묶어서 여기서 로그를 강제로 찍게 했어요. 그냥 우리 헬퍼 만들 때 규칙을 적용을 했어요. 에디트 아이템도 트라이 캐치 추가했고요. 딜리트 아이템은 스튜던트 먼저 삭제해주고 지워야 됐었죠. get 아이템 트라이 캐치 걸어줬고요. 리스트 트라이 캐치 적용한 거 말고는 다 똑같아요. 그럼 이제 요 단계에서도 단위 테스트 하고 넘어가야 되죠. 자, 여기까지 구현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컨트롤러랑 이제 뷰랑 컨트롤러 메소드 하나 만들고 뷰 파일 하나 만들고 컨트롤러 하나 만들고 뷰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나씩 왔다 갔다 하면서 해도 되고요. 조금 능숙해지면은 컨트롤러부터 코딩 다 해놓고 뷰를 나중에 작업할 수도 있고요. 거의 약간 숙련도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컨트롤러 봅시다. 자, 교수관리 서비스, 학과관리 서비스, 웹헬퍼. 자, 지금 여기서 요거는 이제 매퍼에서 조인 거 해결됐죠. 검색어 받고 페이지 번호 받고 코드 아까랑 동일하게 갔어요. 페이지 번호에 필요한 변수 준비하고 현재 여러분들은 데이터 조회할 때 서비스 호출할 때 여기가 널로 돼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검색 조건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검색어 세팅해주고 결과 리턴 받을 객체 선언하고 전체 게시글 수 이거를 페이지 번호 계산하는 애한테 던져주면은 얘가 알아서 계산 다 해주죠. 그 다음에 오프셋하고 리스트 카운트 값 요 페이지 네이션에 있는 거 꺼내서 세팅해줘서 넣어주면 여기서 리미트절을 수행하겠죠. 그리고 뷰한테 이렇게 보내주면 되고요. 오늘 오전에 한 거랑 별 차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list.html 파일 한번 보러 갑시다. 폼 태그 구성했고요. 액션 걸었고 이제 검색어 상태 유지 시켜줬고 쭉 들어가서 출력을 하는데 자,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몰랐던 기능일 거예요. 샵 넘버스 샵으로 시작하는 게 타임리프가 제공하는 내장 객체예요. 점 포맷 인티저 값 그리고 얘는 자릿수. 그러니까 이게 소수점 이하 자릿수인가 뭐 그랬다는 것 같은데 안 쓸 때는 그냥 무조건 1이라고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콤마 이렇게 주면은 뒤에서부터 세 자리 단위마다 쉼표를 찍어줘요. 그래서 금액 단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 자리마다 콤마를 찍게끔 해놨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처음 보시는 걸 것 같아서 자, 여기 배포 자료에는 검색 폼 세팅해놨고 조금 전에 보기는 이렇게 제가 강조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번호는 아까 오전에 했던 코드 그냥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URL을 맞춰줘야지. URL을 맞춰줘야죠. 그리고 페이지 변수는 당연히 설정해줘야 되고요. URL은 상황에 따라 매번 바뀌겠죠. 그 다음에 내가 유지해야 되는 상태 파라미터가 있다면 그 값들을 앞에 계속 나열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목록이고요. 자, 이제 교수 등록. 자, 여러분들은 지금 학과 번호를 직접 텍스트로 입력하고 있죠. 그러면은 입력하기 전에 내가 등록하고 싶은 학과가 몇 번 학과인지를 매번 보고 와야 돼. 참조 키에 입력하는 값의 형태는 이게 맞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등록을 한다고 쳐요. 자,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하면 테스트입니다라는 학과가 추가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옵션 태그를 또 늘려줘야겠네. 데이터가 하나 늘었으니까. 그걸 새로 고침했을 때 방금 전에 등록한 게 자동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롭다운은 부모 테이블의 데이터를 셀렉트해서 갖고 온 거여야 해. 드롭다운하고 라디오는 원래 부모 데이터를 셀렉트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참조 키일 때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뭐 상세하면은 특이사항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등록하면 기존에 우리가 등록했을 때는 이렇게 add에 대한 뷰만 가져오고 끝났어요. 근데 이제 학과 목록을 조회해서 뷰에 전달을 해줘야 돼요. 모든 학과 목록을 조회해서 뷰에 전달을 해줘야 돼요. 페이징도 안 하고요. 그럼 스튜던트는 학과 목록도 가져와야 되고 교수 목록도 가져와야겠죠. 참조키가 두 개니까. 부모 테이블의 데이터, 부모 데이터를 뷰한테 넘겨서 드롭다운이건 라디오 버튼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교수 테이블의 add.html은 디팔트 먼츠라고 하는 데이터 조회 결과를 받아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add.html 학과 관리구나. 자, 쭉 똑같이 가다가 직급 같은 경우는 저는 라디오 버튼으로 했어요. 그러면 체크했을 때 요 밸류 값이 스프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밸류 값. 여기 텍스트는 뭐가 됐건 상관이 없어. ABC라고 해도 돼. 스프링은 밸류 값밖에 인지를 못해요. 자, 학과.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놨을 것 같아서 제가 인풋 타입 텍스트를 주석으로 막아놨는데 셀렉트 태그로 네임 속성 똑같이 넣으면은 스프링 입장에서는 인풋 타입 텍스트건 셀렉트건 라디오건 어차피 리퀘스트 파람수로 받는 건 똑같아. 첫 번째 항목은 빈값으로 놓고요. 자, 디팔트 먼츠를 가지고 반복 돌면서 각각의 원소를 dept라는 변수에 넣습니다. 그럼 이 dept가 갖고 있는 dept NO 값을 value에다 걸어요.
학과 번호. 그리고 텍스트로는 학과 이름을 출력을 해줘요. 이게 실행이 되면 여기서 HTML 코드를 확인했을 때 스프링이 반복 돌면서 이런 코드를 이렇게 출력을 해내는 거죠. 이렇게. 사실 웹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백엔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별거 없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HTML을 출력해내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컨트롤러는 값 받으면 돼요. DPT는 가서 그냥 평상시처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똑같이 하면 되고, 삭제 처리는 특이사항 없고요. 이제 수정 페이지. 자, 남은혁 부교수의 학과 이름이 헬로예요. 그럼 수정, 자, 등록할 때는 직급 선택 안 돼 있고 소속학과 선택 안 돼 있죠. 근데 수정으로 들어가면 이게 선택이 돼 있어야 된다고. 아, 부교수구나. 자, 여기 교수. 수정 들어가면 항목이 선택돼 있고 소속학과도 선택이 돼 있어야 된다고요. 아마 날짜까지는 밸류 값 세팅하는 거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수정 페이지는 일단 현재 저장되어 있는 값, 프라이머리 키 받아서 현재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조회해갖고 여기서 조회해서 이 아웃풋을 뷰에다 보냈어요. 그 다음에 학과 목록도 가져와야지. 변수 준비한 다음에 학과 목록 싹 다 조회해서 또 보냈어요. 왜냐면 이걸로 드롭다운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남은혁 교수의 학과 번호가 201번이다. 근데 학과 목록에는 101, 102, 201, 202 뭐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로 반복 돌면서 드롭다운을 만들 거죠. 반복 도는 와중에 비교를 해야 돼. 얘랑 비교, 얘랑 비교, 얘랑 비교. 똑같네? 그러면 드롭다운에 selected를 넣어라. 선택된 상태로 나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컴퓨터공학과에 selected라는 값이 표시되게끔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확인해서 반복문 도는 와중에 자동으로 선택되게끔 해야겠죠. DB 연동 설명, 이게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이제 끝났어요. 이거 DB 연동 다. 자, 그럼 이제 에디트로 갑니다. 자, 일단 체크박스부터요. th 체키드 하고서 조건식을 줘요. 이게 true면 얘가 체크된 상태로 나와요. 그러니까 프로페서 포지션에 저장되어 있는 게 교수인지 조교수인지 조교인지를 보는 거죠. 근데 데이터 보니까 부교수도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소속학과. 디파트먼트, 학과 목록을 가지고 반복 돌면서 이걸로 학과 번호 밸류에 찍어주고 학과 이름 텍스트로 출력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가 추가된 거야. 아까가 th 체키드였죠. 옵션 태그는 th selected
이 조건이 참을 충족할 때 셀렉티드 속성이 추가됩니다. 자, 학과 목록에 있는 학과 번호랑 교수한테 저장된 학과 번호가 같다면 그 위치에는 셀렉티드를 출력해 주는 거죠. 자, 차이점은 요 정도까지입니다. 나머지는 뭐 다 여러분들이 구현을 해놓고 계실 테니까. 네.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요거 완성하신 다음에 프로페서 화면을 안 보내주셔도 되고요. 저한테는 스튜던트 화면을 보내주시면 돼요. 근데 로그 같은 거 안 보내도 돼. 소스 안 보내도 돼. 그냥 웹브라우저에 나오는 실행 결과 화면만 보내주세요. 조인 걸었는지 드롭다운 같은 거 잘 나오는지 그런 거 볼 거니까 페이지 번호 나오는지랑 검색 결과 나오는지랑. 자, 그 다음에 수업 자료 준비하려고 개인적으로 제가 만든 파일인데 한 3, 4일 걸렸어요. 근데 이거를 주는 게 솔직히 모르겠어. 여러분들한테 이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 모르겠어. 근데 몇몇 분들은 이게 독이 될 것 같고요. 몇몇 분들은 약이 될 것 같긴 해요.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는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네. 이걸 안 좋으면 프로젝트 퍼포먼스가 좀 안 나올 것 같아서 일단 그것 때문에 좀 처방을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테이블이 DB 테이블 이름이 테이블 이름 뭐라고 할까? 뭐 이벤트라고 해볼까요? 이벤트니까 테이블 이름은 복수를 한다 그랬죠? 이런 DB 테이블이 있으면 DB 연동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코드 모델 파일의 이름은 event.java. 그쵸? 두 번째, 매퍼 이름은 event mapper.java. 그 다음 서비스죠. 서비스 이름은 event service.java. 네 번째는 구현체죠. event service impl.java. 자바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이제 제공되는 수많은 기능들은 개발자가 이런 네이밍 규칙을 다 지킨다라는 전제 하에 제공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랬어요. 롬북만 해도 그렇죠. 게터 세터 만들어주는 게 이제 자바 빈주 규칙을 지킨다는 전제 하에 제공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지면은 최소한 이렇게 4개의 클래스들은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인지하시죠? 그럼 이제 요거를 만드는 과정을 시연을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한 번만 보여줄 거니까. 자, 녹화는 끕니다, 이제.